자, 우리가 만든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공을 지그재그로 떨어뜨리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공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피직 머티리얼 프로젝트 플러스를 눌러서 약간 밑에 가보면 피직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공의 탄성을 줬습니다. 근데 이 공에 준 탄성을 우리가 슬라이드에도 똑같이 줬는데 이 게임 개발할 때 피직 머티리얼은 프로젝트에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에 쓴 피직 머티리얼을 그대로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있는 머티리얼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머티리얼은 넌으로 이제 바꾸어 뒀고요. 다시 프로젝트에 플러스 눌러서 피직 머티리얼을 갖고 옵니다. 아니면 에셋에서 오른쪽 누르면 크레이시 있으니까 여기서 피직 머티리얼을 가지고 와도 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에 바운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의 바운드는 어느 정도 할까요? 딱딱하니까 얘도 1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얘도 1이라 했는데 공은 너무 많이 튀지는 않게 한 0.8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1 하면 가장 많이 튀는 거고 0으로 갈수록 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머티리얼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얘를 슬라이드에 가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적용시키면 박스 클라이드에 머티리얼이 슬라이드 바운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공이 통통통통 튀면서 움직이는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이 통통통통 튀면서 내려오는 거 관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찰력도 작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찰력이 좀 적어야 더 재밌을 거니까 0.1, 0.1 정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프릭션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을 0.1로 좀 낮춰놓고, 그리고 슬라이드에도 0.1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없으니까 좀 더 공이 더 많이 튕길 겁니다. 자, 마찰 없이 계속 가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우리가 서너 개 만들어 볼 거니까 이 슬라이드는 갖고 와서 프리팹으로 만듭니다. 만들고 원래 있던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1이라고 할게요. 슬라이드 1.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각도를 우리가 15라고 했는데 0으로 맞출게요. 0으로. 자, 기본 각도는 0이고 바뀐 각도는 15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슬라이드하고 위에 있는 슬라이드는 좀 달라요. 밑에 있는 슬라이드는 프리팹의 원본입니다. 프리팹 원본이 에셋 쪽에 있는 거고 하이라키 쪽에 있는 거는 이 프리팹으로 만든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 프리팹으로 만든 오브젝트는 값을 내가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하나가 더 필요하면 슬라이드 갖고 오고요. 얘는 슬라이드 2번이라고 할게요. 슬라이드 2번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각도를 마이너스 15도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무브 툴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임을 옆으로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 하나가 또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좀 올리죠. 올리고 서로 이렇게 공이 튕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도 좀 옮길 필요가 있고요. 공 옮기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궤도 모드 이용해가지고 한번 돌려서 모양 한번 관찰해 봅니다. 공도 하늘 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더 좋겠네요. 하늘 위로 더 올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튕기는데, 자, 이 슬라이드도 조금 더 위로 올려야지 공이 잘 통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이 퉁퉁퉁 튕기면서 공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는 모양 관찰이 되고, 한 번 더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와서 이번에는 3분 슬라이드. 이 3분 슬라이드는 각도를 15도로 하겠습니다. 15도. 그래서 얘를 또 하늘 위로 스냅 모드 이용해서 올립니다. 자, 이 공도 이번에는 이쪽 가서 요 위로 갈 필요가 있겠네요. 자, 게임 모드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좀 하늘 위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카메라 시점을 로테드 이용해 가지고 살짝 좀 바꿔 볼게요. 원래대로인데 조금 더 그냥 무브 툴링 뒤로 가볼까요? 더 잘 보이게. 자, 이렇게 해서 공이 떨어지는 모양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위로 가서 하늘 이렇게 밑으로 보는 시점을 한번 바꿔 봅니다. 자, 공이 이제 떨어지는 거를 관찰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준 거고요. 네, 플라이스루 모드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봅니다. 공이 굴러 내려서 지그재그로 이제 떨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피직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는 모양을, 운동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뛰고 많이 굴러가게 하려면 우리 물리학 개념을 이제 써야 되니까 마찰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덜 굴러갈 거고, 그 다음에 이 탄성이 적으면 덜 굴러가겠죠. 그래서 볼 바운드의 마찰력을, 프릭션을 0으로 주고 바운스는 더 많이 튕기도록 1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기도 0, 0. 자, 바운스 니스는 원래 1이었으니까 이제 바꿔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굴리는데, 이 공도 더 힘을 더 받으려면 하늘 위로 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더 하늘 위에서 떨어지면 더 많이 이제 튕길 겁니다. 자, 이렇게 튕기면서 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튕기는데 더 많이 튕기게 하려면 이 볼 바운드 할 때 바운스 컴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운스 컴바인은 충돌이 일어나서 계산을 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바운시니스가 있고 부딪힌 쪽에 바운시니스 있잖아요. 걔의 평균을 한다는 거니까 덜 튕기게 됩니다. 얘를 맥스 이런 거 하면 더 많이 이제 튕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값 1을 했으니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맥스로 하면 여기에 있는 공이 바운시니스가 뭐 0.7 정도 하더라도 최대값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이 튕기게 됩니다. 더 많이 튕겨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움직임을, 속도를 이제 좀 더 가속화를 시키고 싶다면, 자, 우리가 요 볼에, 자, 리지드 바디에서 드래그를 1로 했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견인력이 없다고 놓고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량이 없으니까 더 많이 훨씬 더 심하게 이제 튕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또 현실적이지는 않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자, 여기 값을 적당하게 0.5 이 정도로 해서 현실감 있게 만들어 봅니다. 자, 막 튕기더라도 끝까지 튕기는 건 좀 이상하니까 자, 굴러 내려오는 모양이고 좀 더 잘 굴러 내려오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가 하늘 위로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도록 하면 더 잘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개 선택해서 같이 됐던 거고 자, 이런 형태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바꾸면서 내 생각대로 지금 게임이 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개발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그를 줄였기 때문에 속도가 붙어서 더 많이 퉁퉁퉁퉁 튕기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관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씬 카메라의 뷰를 볼 때 무브 툴로 움직이는 건 좀 편했는데 로테이트 툴로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회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회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회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좌표계 고려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X축의 로테이션을 줬는데 X축 로테이션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X축 로테이션이 뭔가. 그러면 자, 여기가 오른손 좌표계고 옆에가 왼손 좌표계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어떤 손 좌표계 쓴다고 했습니까? 왼손 좌표계 쓴다고 했으니까 얘입니다. 얘를 이제 쓴 거고 그러면 X축 방향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엄지손가락이 X축에 놓고 그때 손이 돌아가는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 회전 방향으로 구성을 한 게 회전의 기준축입니다. 회전의 기준축을 X축에 놓고 손가락이 회전하는 그 방향을 표현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X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씬 기즈모 보면 요 빨간색이 X축이니까 요 X축 요렇게 되어 있고 얘가 돌잖아요. 얘가 회전하는데 X축 회전하는 거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이제 회전하는데 요 회전이 오른손 좌표기 기준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있던 게 15도 회전해서 요렇게 가는 모양이 돼서 우리가 슬라이드 만든 기울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헷갈릴 건데 이제 여러분이 입문하는 단계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걸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하다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값을 내가 이 툴박스를 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돌 건지도 다 내가 생각하면서 이 유니티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3차원 좌표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3차원 좌표축은 게임 쪽은 왼손 좌표계를 쓴다. 중력 방향은 Y축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구성했는가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원 게임에서 3차원 게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2차원 게임에서 높이 방향이었던 Y축이 3차원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높이 방향이 된 거다.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게임 개발할 때는 왼손 좌표계를 쓰는 이유는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 게임 플레이어가 오른손 좌표계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카메라에서도 지금 왼손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 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카메라에서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좌표축이 똑같은데 한 축만 반대로 가면 왼손 오른손이 바뀌는 거죠.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좌표축이 똑같은데 여기처럼 XY가 똑같은데 G축이 반대면 손가락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화면에서도 지금 왼손 들었는데 오른손 같고 오른손 들었는데 왼손 같잖아요. 카메라는 지금 내가 있는 방향을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는데 보여줄 때는 뒤집어서 보여주잖아요. 찍은 다음에 보여줄 때는 뒤집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좀 재밌는 게임이 되는데, 이 게임이 좀 더 재미있기 위해서는 사용자 제어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C#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데, C# 스크립트는 오브젝트는 아니고요. 오브젝트는 아니고 프로젝트에 있는 에셋입니다. 에셋이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C#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프로젝트에 있는 플러스 눌러서 C#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여기서 만들 거는 공을 한번 자동으로 생성을 해볼게요. 올라이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 보는데요. 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게 됩니다. 자, 저절로 스크립트를 짤 수 있도록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C# 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는 유니티 제품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계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주얼 스튜디오 쓰다 보면 라이선스를 집어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 명령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라이선스 넣는 부분은 계정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 쪽을 눌러서 넣어주면 비주얼 스튜디오 계정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더블 클릭을 했는데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지 않는다고 하면 설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에디 쪽으로 가서 Preferences 가서 External Tools가 있습니다. 여기에 External Script Editor가 있으니까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 2022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블 클릭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뜰 겁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C#이라는 언어입니다. C#. 그러니까 C#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C#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C#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C# 프로그래밍 언어 배워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C#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C#을 공부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하나 익히면서 올라오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에 아담에 해당하는 아담 언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게 C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를 배운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라는 게 나왔거든요. 객체지향 언어가 나와서 C++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C++이 나온 다음에 객체지향인데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바가 워낙 인기를 얻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바 대항하는 언어로 만든 게 C#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면 C# 지원은 확실히 잘해줍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배워오기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C 언어 배우고 C++ 배우고 C샵을 배울 겁니다. 근데 객체지향 언어인 C++ 언어보다 더 나중에 나온 언어가 C샵이니까 개발하기가 좀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도로 보면 C++이 가장 어렵고요. C샵이 중간 정도입니다. C는 쉬움입니다. 쉬움이라고 했는데 실제 쉽지는 않고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C가 그래도 제한 조건이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언어라서 기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쓸만은 해요. 그래서 쉽다고 표현한 거고, 근데 C 언어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C++ 언어라서 C++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보통의 컴퓨터 그래픽스를 한다거나 게임 엔진 만든다거나 할 때는 다 C++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코드를 굉장히 빠르게 돌릴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샵은 C++의 어려운 점을 해결한 겁니다. 어려움 해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서 상대적으로 C++보다는 C샵이 쉬워요. 쉽기 때문에 유니티에서도 인터페이스 언어로 C샵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C샵을 이용해서 비주얼 유니티 에디터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능동적인 애니메이션 아니면 사용자 제어를 스크립트 언어인 C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제 스크립트 형태, 한 줄 한 줄 적어서 복잡하지 않게 기능 제어하는 걸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스크립트라는데 실제 C++을 개선한 게 C샵이기 때문에 C샵 언어 자체는 높은 수준의 고수준의 이제 언어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언어인데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그 기능을 축소하고 자기가 만든 유니티 기능을 집어넣어서 스크립트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초반에는 여기서 말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려운 게 키워드들이 많아요. 유징이라는 것도 있고 퍼블릭이라는 것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보이드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C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이름에는 변수라는 게 있고 함수라는 게 있고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가서 우리 이야기를 하면 이제 키워드가 있고요. 우리 파란색으로 본 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한테 지시하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어떤 명령어는 그를 어떤 형태로 이제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변수에도 붙이고 함수에도 붙이고 클래스에도 붙입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원래 컴퓨터는 이진수 쓰기 때문에 숫자로 붙어져 있는데 이걸 사람은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숫자 대신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데 이 이름은 영어로 붙입니다. 영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조건 영어 사용입니다. 영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함수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 연산을 하는데 복잡한 연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준 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연산과 이 변수가 좀 효과적으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연산과 변수를 지능적으로 묶은 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연산은 누가 담당해요? 함수가 담당하죠. 함수가 담당하는데 클래스 하는 사람들은 함수란 말보다는 연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하려고 만든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하면 연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수학적인 연산도 있지만 제어를 하는 연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산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함수가 필요합니다. 함수가 필요하고, 이 함수에서 계산을 하려면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b 한다고 하면 얘가 연산인데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값이. 그래서 이 값을 저장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변수가 필요한 거고, 연산을 묶으려고 하니까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 변수하고 함수가 있으면 클래스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공부할 때 항상 비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믿지 말고 왜 저렇지?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수와 함수만으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된다면 클래스가 필요 없죠. 예를 들면 변수하고 함수만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입니다. 근데 C 언어가 워낙 성공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개발을 C 언어로 이제 많이 해서 결과물들이 많이 쌓였거든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함수들을 쓰려다 보니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가 수만 개, 수십만 개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 함수를 분류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할 건데,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써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함수를 분류합니다. 분류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같은 기능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인지가 클래스의 이름이 됩니다. 이 기능을 표현하는 이름이 클래스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함수를 클래스라고 하는 분류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묶다 보니까 함수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클래스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클래스를 갖고 와서 그 위에다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클래스의 장점은 클래스 하나가 있으면 얘를 요대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요 클래스를 갖고 와가지고 더 큰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 2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클래스 1의 기능을 다 포함하면서도, 변수를 다 포함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기능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아주 쉽기 때문에 클래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측면에서 자, 우리 스크립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스크립트를 보면 여기 클래스라는 게 있네요. 볼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이름입니까? 자, 이 이름은 우리 SS에서 만든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스크립트 이름을 볼라이프라고 지었습니다. 볼라이프라고 지으니까 C샵에서 그 클래스 이름도 볼라이프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럼 이 볼라이프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변수와 함수들이 같은 기능으로 묶여지는 그 이름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함수와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볼라이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볼을 새롭게 신규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볼 라이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여기에 클래스가 어디까지가 클래스인지를 봐야 되는데, 클래스는 여기까지가 클래스입니다. 자,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는 굉장히 지능적인 통합 개발 환경이라서 여기 구두점 괄로 표시를 따라가서 요 괄로의 마지막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 괄로의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가 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여기에 있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클래스가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되고, 정의될 때는 이런 중괄로 표시를 가지고 묶어줍니다. 중괄로 표시 가지고 묶어주면, 자, 이 부분은 클래스의 정의 부분이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C# 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두 개입니다. 스타트 함수하고 업데이트 함수. 얘가 함수인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파벳 이름 있고요. 항상 괄로가 있습니다. 괄로가 있어요. 소괄로가 있습니다. 소괄로가 있고, 자, 이 함수 이름 앞에 키워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키워드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함수는 수학에서 배웠는데, 함수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함수 사용하는 방법. 자, 함수는 y는 fx 이렇게 쓰잖아요. x가 뭐예요? 입력 변수. 그 다음에 y는 출력 변수. 입력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 주는 함수 정의는 f로 합니다. 요 f가 함수 정의죠. 그럼 우리 앞에 코드 보면 void라는 게 있고 start라는 게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 함수의 이름입니다. 얘는 함수 이름 이고, 함수 정의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입력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앞에 있는 부분이 출력 변수예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썼던 개념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쓰는 함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는 이름이 필요하고, 일단 얘가 이름이잖아요. 이름 필요하고, 그 이름 밑에 함수 정의가 있는데 중괄로 이용해서 함수 정의 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 변수 x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없더라도 소괄로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변수는 앞에 키워드라는데, 요 void는 뜻 자체가 텅 빈이라는 거니까 얘도 출력 변수인데 출력 변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데도 이름은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퓨터가 알아먹습니다. 자, 요 개념을 한번 보면, 자, 얘가 함수인 거 알겠고 밑에도 함수인 거 알겠는데, C샵에서 C샵 언어이긴 한데 이 부분은 C샵 언어는 아니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start라는 함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update라는 함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면, 자, update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upd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art하고 update 함수 다르니까 공간을 다르게 배정하고 함수를 다르게 배정한 겁니다. 자, start 함수는 오브젝트 생성되면
한 번만 실행하는 겁니다. 한 번만 실행. 한 번만 실행. 처음에, 그러니까 스타트니까 처음에 한 번만 실행입니다. 근데 업데이트 함수는 반복 실행입니다. 반복 실행. 계속 실행하는 영역이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반복적으로 한번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브젝트를 이제 반복적으로 생성하려고 하는데 생성하려고 하면 뭘 생성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는 공간은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통합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이름이 뭔지 힌트를 많이 줍니다. 내가 원하는 힌트가 있으면 탭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게임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게임 오브젝트는 볼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죠. 우리 진짜 공을 만들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 그 퍼블릭이라는 걸 붙입니다. 퍼블릭. 퍼블릭까지 알려면 좀 어렵긴 한데 퍼블릭 그 뜻만 보면 의미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이라는 뜻은 공적이라는 거잖아요. 공공,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나 함수명 앞에 퍼블릭을 붙이면,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퍼블릭을 붙이면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는 퍼블릭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오브젝트는 우리가 만들었던 하이라키에 있던 요 오브젝트입니다. 요 오브젝트를 나타내주는 종류가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요 게임 오브젝트는 C# 기능이 아니고 유니티 기능입니다. 유니티 기능. 요 게임 오브젝트는 볼이라는 뜻이고, 요 볼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있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 볼이라고 하는 변수를 초기화를 할 겁니다. 현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초기화를 할 거고, 유니티에서 내가 짠 C# 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이라는 코드를 부여를 해줘야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렇게 없으면 접근이 안 됩니다. 게임에서 공을 새롭게 생성을 하려면 함수를 하나 적어줘야 됩니다. 함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함수를 적어주려면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니티 게임에서 좀 더 현란한 기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C# 스크립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C# 스크립트 생성을 해서 더블 클릭해서 넘어갔고요.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코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변수, 함수 2개, 변수 1개,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이름 붙어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얘가 변수고 밑에 함수라는 거는 언뜻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잘 보면 변수에는 어떤 구두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미콜론 하나밖에 없고 갈로라든지 소갈로, 중갈로가 없습니다. 근데 함수에는 소갈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갈로까지 있어줘야지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갈로는 함수 정의 혹은 변수 정의에 쓰이는데,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세미콜론을 붙여줄 필요는 없는데, 변수는 혹은 연산은 다 일어나면 세미콜론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C 언어의 규칙입니다.
C 언어를 진화시켜서 만들어진 게 C샵이니까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코딩을 해야지 이 전체적인 이 코딩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